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4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곡의 신호,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승해야 될 때 잘 상승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 이 금융시장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높은 변동성이 그것이 특징인데요.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증시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죠?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다 빠졌다. 유럽 증시 제가 녹화할 때 어제 저녁 영상 녹화할 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가 그 상승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차트 보게요. 유럽 증시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컸다라는 게 어젯밤 증시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보편적인 좀 특징이었어요. 뭐 유럽이건 뭐 미국이건 아니면 원자재든 뭐든 간에 어젯밤은 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적인 상승이 진행 중인 건 맞는데 변동성이 오래간만에 조금 터졌다는 거, 다 같이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강한 강세 자체는 유지인데 단기 고점의 가능성 정도는 여기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 고점 가능성. 의미 있는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 부근은 뭔가 저항이 있긴 있구나. 근데 아직까진 가벼운 저항. 상승 추세 중에 얼마든 극복될 수 있는 가벼운 저항. 그죠? 이 자리가 이제 무거운 저항으로 인식이 되려면은 다음 주에 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잘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몇 번 더 확인이 되면은 이제 지금 어젯밤에 밀렸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되면서 뭐 추세적인 무슨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 특별한 일 없이 계속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게 일단 보편적인 상황인데 어젯밤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 정도는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매도세가 살짝 나온 거죠. 단기 고점 가능성. 매도세가 살짝 나온 건데 이 매도세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매도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지속된다라고 해도 이 어쨌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은 눌림시 매수가 아직도 정석입니다. 아직도 반등시 매도 그런 거는 정석이 아니죠. 아직까지 의미 있는 고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뭐 어떤 의미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뭔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단기 고점 정도가 어젯밤에 나왔다라는 걸 좀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 고점 정도가 나온 거지 일단은 상승세는 잘 유지 중인 거다. 이번 어젯밤에 나온 저 단기 고점이 잘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럼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그죠? 아직은 시장은 강하고요. 다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젯밤 한번 올랐다 빠지고 나서 더 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젯밤의 기술적인 특징이고, 이런 기술적인 특징을 만들어낸 것은 경제지표가 있었죠. 경제지표가 요게 발표가 됐습니다. 밤 11시에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컨슈머 센티멘트, 커런트 컨디션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매우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젯밤 변동성이 좀 커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지표가 없었다라고 해도 뭐 어젯밤 사실 변동성은 그냥 뭐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기술적으로 뭐 좀 그렇긴 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어쨌든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마침 이제 어제 발표된 저런 재료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게 나온 거죠. 주식시장에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보시자면은 그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계속 높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인플레가 높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거야.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금리 인하를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지표로 지금 잘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 지표를 보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다 아직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려면은 그를 뒷받침할 만한 뭔가 어떤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지표는 의미 있게 나온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잔잔한 우려인 거죠. 잔잔한 우려가 나와서 급등하던 증시가
상승률을 많이 되돌리는 그런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한 지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엔 저 지표가 큰 역할을 했던 거고, 뭐 그 외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발언 뭐 이런 건 솔직히 뭐 별로 중요했던 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지표가 중요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뭐 몇 가지 좀 재밌는 뉴스들 좀 같이 확인만 좀 하자면요. 어젯밤 달러가 좀 올랐거든요. 22 의사록에서 뭐 6월 시그널 뭐 이런 거를 뭐 기대하면서 달러가 조금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젯밤 달러가 상승을 한 것은 이 지표, 그죠? 좀 전에 보셨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거에 대한 부담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지난 4월 달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재정 흑자를 봤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흑자를 봤대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4월 달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메말랐죠.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4월 달 증시 가격 조정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4월 증시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금리도 오르고 뭔 일이 다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재무부가 그 세금을 많이 걷었다라는 점, 요게 좀 증시에 큰 부담이 됐을 수 있다라고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이제 물가지표가 수요일 날 밤에 발표 예정인데, CPI가 그게 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5월 22일인가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다라고 해요. 중요한 이벤트는 15일 저녁 22일쯤에 그리고 이렇게 한 2개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 일단 시장은 상승세 진행 중이고, 다만 단기 고점 정도는 어젯밤에 살짝 확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래요. 이 강한 상승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3, 4거래일 동안 여기 저항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상승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상승세가 있죠. 3, 4거래일 동안 힘을 모았으면 급등하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위쪽에 저항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막 급등하는 게 맞는데, 급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점이 여기서 단기 고점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쨌든 중장기적인 상승세는 맞고 단기 고점 정도를 확인했으니 조금 좀 더 빠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빠져봐야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3,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하방 진입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는 정석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하방은 올랐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지금 해야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같이 하방을 사면은 이거는 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승 중이니까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고 가정하고 아래쪽으로 뭐 같이 약간 추격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다만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이 30분 봉인데 어젯밤에 올랐다가 훅 빠졌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분봉상에서 좀 의미 있는, 분봉상에서, 일봉상에서는 의미 없고 분봉상에서 조금 의미 있는 자국이 나타난 건데, 이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나서 회복을 얼마나 했냐? 회복을 못했다라는 게 어젯밤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회복을 못했어요.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빠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근데 더 빠진다고 해봐야 아래쪽에 지난번에 3, 4거래일 동안 버텼던 자리, 여기는 매물대 지지력이기 때문에 큰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젯밤에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뭐 찔끔찔끔 움직이긴 했는데, 그 전날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진입했던 상방 물량이 있는데, 상방 단타 물량이 있는데, 장대음봉 떨어지는 거 보고 적당 여기쯤에서 그냥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훅 빠지길래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아래꼬리 잡아갖고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상방 진입하고 장 막판쯤에 돼가지고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영 못 올라가길래. 제가 여기서 단타 상방을 진입을 한 거는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가갖고 여기는 이 장대음봉을 많이 극복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상방을 단타를 또 진입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못 올라왔죠. 이 양봉을 제대로 회복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여기서 진입했던 상방 단타 물량은 그냥 미련 없이 털어버렸습니다.
지금 요즘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계속 자주 진입을 했다 청산을 했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가 매매에 있어서 조금 좀 감을 좀 더 활용해 보자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어떤 중요한 변곡 부근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좀 잦은 매매를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딱 진입한 물량이 한번 잘 잡히기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좋은 진입 한 번만 잘 되기만 한다면은 제법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깔짝깔짝 간을 보면서 자꾸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긴 시세 이런 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진입한 물량을 계속해서 뭐 오랫동안 들고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진입을 했는데 그게 조건에 맞아지면은 이제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포지션을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장기적인 포지션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깔짝깔짝 아주 잦은 매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엄청나게 잦은 매매를 하고 있죠. 평상시에 비하면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뭐 제가 원하는 카드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정확하게 딱 여기 터치하고 나서 딱딱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 뭐죠? 18,35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강조 말씀드렸던 자리, 일봉상에서 4월 15일 날 월요일 날에 고점이 18,350이다 말씀드렸고, 딱 이 자리 터치는 못했어요. 사실 18,348까지 갔다가 그냥 밀린 겁니다. 아무튼 근데 뭐 50이나 뭐나 2포인트 정도 차이 나니까 거의 뭐 이 자리를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지금 어떤 저항 다 의식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요.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빠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 있었는데, 추세선 지금 위에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아직도 이 상승세가 더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젯밤 350짜리에서 한번 터치하고 살짝 밀렸고, 여기서 350짜리 돌파한 척하면 이제 더 많이 자꾸 상승의 목표치가 많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훨씬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죠?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정석입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빠졌다가 한 번쯤 더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50짜리는 아직 확인이 된 의미 있는 그런 저항은 아니라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350 부근에서 뭐 저항을 확인할 때가 오긴 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전 350짜리에서 아마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S&P 뭐 비슷한 그림이죠. 숫자만 좀 다르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패스할게요. 하여튼 공통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급등했다가 조금 상승률이 좀 밀렸다 이거고요. 하여튼 유럽 증시가 지금 일종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다가 개장하고 나서 같이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럽 증시가 어젯밤에 좀 들썩들썩해서 굉장히 일단 고변동성의 어떤 투기적인 시장에 뭐 시작을 열었고, 미국 증시가 거기에 약간 좀 더해졌고요. 거기에 어떤 경제 지표들,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런 지표들이 조금 여기 힘을 좀 보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 구리도 사실 상당히 들썩들썩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보시면 이 순간적으로 뭐 장중에 3.5%까지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다시 윗골이 길게 달리고 밀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다 같이 컸다는 게 어젯밤에 어떤 좀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아직까지 위험 자산이 중장기적으로 잘 올라가는 그림이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 정도는 지금 살짝 단기 고점 정도가 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더 빠지거나 아니면 상승이 둔화되거나 이런 게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다 같이 단기 고점을 한번 살짝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 확인했다라는 거. 근데 단기 고점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선 반등시 매도 전략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쭉 드려봤습니다.
어젯밤 뭐 지표가 그랬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지표가 발표되기 전부터 사실 뭐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있었습니다. 참,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죠. 이거는 10년 선물입니다. 30분봉.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증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이다. 낙관적인데 아직까지 이게 좀 두루뭉술한 그런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낙관적인 행동이 나오는지 이제 그걸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어젯밤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자기 가던 길을 좀 갔고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금리라든가 달러는 오히려 그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약간 검증을 해봤는데 좀 물음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날이었다고요. 금리가 빨리빨리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근데 어젯밤 금리가 또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또 혼조한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금리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점들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러셀 지수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뭐 별로 나쁘진 않았고 어젯밤 나스닥 상방 베팅을 해놓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적당히 정리를 하고 그랬던 거는 어쨌든 어젯밤에 장중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가 강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 상방을 잠시 들고 있던 것도 있는데 지금은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죠?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 그 전날은 무슨 지표가 나와갖고 굉장히 좋아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죠. 참 전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변하더만 어젯밤에는 정작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낙관적이긴 낙관적인데 또 악재가 또 나오면서 또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죠? 역발상 아직까지 완전히 뭐 지워버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역발상 생각을 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역발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렇게 좀 혼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역발상 그죠 한 지난주쯤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와 달러가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얘네의 반응이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역발상을 해보자라고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 중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역발상이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반응은 없고 일단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제 갈 길 가고 있고 다만 어젯밤에 이제 단기 고점 정도는 좀 만든 것 같고 금리와 달러는 일주일 내내 혼조하면서 역발상 가능성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생각 외로 금리와 달러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 역발상을 약간 좀 계속해서 미련이 남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이런 모습이었어요. 달러도 올랐죠. 물론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만은 죽지도 않습니다. 이거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저항 아직 달러도 돌파 한착하지 못했고 금리도 돌파 한착하지 못했습니다. 금리는 중요한 자리 어디죠? 뭐 최소한 이런 박스권 돌파 한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어쨌든 답답한 구간, 혼조한 구간입니다. 근데 분명히 얘가 튀어오를 수 있다. 금리 하락이 끝나고 의외로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역발상 포기하기는 좀 이르죠, 그죠? 아직 완전히 포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달러도요. 여기서 달러 하락이 끝나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슨 생각을 뭐 포기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강하니까 일단 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 맞게 조금 좀 더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뭐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뭐 기업의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금리와 달러는 물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지금 움직이는 게 뭐죠? 주로 움직이는 게 AI, 뭐 반도체, 뭐 얘네 실적이 좋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뭐 주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달러와 금리가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사실 주식시장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긴 있어요.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돼도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좀 모르는 척하고 좀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사실 그죠 나스닥이 안 빠졌던 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다고요.
어젯밤 나스닥이 뭐 아시다시피 이런 지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했잖아요. 잘 버틴 게 뭐겠어요? 잘 버틴 게, 야, 엔비디아 실적 좋은 게 기대 인플레이션 높고 뭐 경제 전망 안 좋은 거하고 뭔 상관이냐?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주식 시장이 보고, 어제 일단 반도체 쪽은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어쨌든 주식 시장과 지금 채권 시장이 혹은 그 외환 시장이 약간 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뭐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식은 분명히 강하다, 그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강한데 단기 고점 정도는 어젯밤에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봤고요. 어젯밤에 아무튼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이긴 상승 마감인데, 이 반도체 지수 이런 걸 보시면 흐름이 조금 좀 부진하긴 합니다. 이 전고점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은 뭐 여전히 뭐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때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강해요. 대신에 엔비디아가 보시다시피 어젯밤 조금 좀 부진하죠. 네, 어젯밤 뭐 넘어갔었으면 좋은데 못 넘어가고 여기서 일주일째 저항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 혹은 뭐 여기 하나도 포함할 수 있겠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다중 고점형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실적이 언제쯤 발표가 되냐면은 실적 25일 날인가쯤이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쯤에서 아마, 네, 이 정도 시점쯤에서 아마 발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 여기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점들이 계속해서 뭐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논란도 있긴 있죠, 그죠? AI 뭐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비싸다, 뭐 그런 의견들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시장이 뭐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애플도 그래요. 지난번에 실적 좋다고 해서 급등하더니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를 만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해도 뭐 상승세 유지라고 일단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저항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듯한 모습,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자리 나스닥 입장에서, 혹은 뭐가 됐든 간에 나스닥이건 뭐건 간에 지금 이 자리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이 상승 추세, 이건 나스닥입니다, 그죠? 중장기적으로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기는 조금 좀 아닌, 아직까지 버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게 정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조정 나왔는데, 조정 나왔던 거에 뭐 거의 다 되돌렸어요. 거의 뭐 90%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안 빠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뭐 지난번 옛날에 뭐 예시 같은 걸 찾아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빠지지 않았냐. 지금 나스닥 같은 거 보시면 지난번하고 비슷한 이런 패턴으로 어떤 뭐 저항을 쌓는 과정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아직까지 어떤 생각을 포기하기는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 지난번에, 그죠? 지난번에 이게 언제였죠? 21년 겨울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22년에 쭉 빠졌잖아요. 1년. 지금 우리가 있는 과정이 지금 이런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고점을 확인하는 어떤 이런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죠. 정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나요? 이거 쌍고점인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쌍고점 만들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석은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시장에 정석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지지선 깨고 이렇게 죽기도 한다라는 거. 이번에도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무거운 저항 부분까지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고, 단기 저항 정도는 살짝 확인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알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그 와중에 뭐 미국 주식시장도 뭐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그래도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고, 러셀 지수 이런 거 뭐 조금 부진한 거 보니 아무래도 그 월요일날 한국 증시는 뭐 조금 좀 부진하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뭐 특별히 어떤 저항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면 양대 지수 다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유효합니다. 대신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지금 하방 추격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추격을 할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간다고 이걸 추격을 하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약간의 좀 찜찜함이 남는 역발상의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속해서 뭐 그런 생각 포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유가는 어젯밤에 올라야 되는 자리에서 빠졌으니 다시 5일선 붕괴시켰으니까 결국 유가는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 모양입니다. 이거 무지하게 사람 헷갈리게 하네요. 가야 될 때에서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하락해야 할 때 상승하면서 5월 8일날 국제유가가 버티더니 상승해야 될 날에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5월 10일 날 어제죠. 어제 상승해야 될 날에 하락을 하고 있으니 위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하락으로 인해서 또 아래쪽으로 위험이 좀 더 생겼죠. 국제유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그냥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